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과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이탈리아 1부 1위 무승패 승무입니다. 스쿠데토에 집중하고 있어 지난 제노아 전 무승부를 만회하기 위해서 100%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내전근 부상으로 인해서 꽤 길게 쉬고 있는 라우타로의 출전 여부는 아직 불명이기는 하나 일단 튀랑을 주축으로 지난 경기 골을 기록한 아르나우토비치도 슬슬 공격 포인트 생산에 시동을 거는 중입니다. 구성 자체는 베로나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베로나 이탈리아 1부 17위 무무패 승패입니다. 공격에서는 두다와 세르다르가 돌아온다고 해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유벤투스, 밀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모두 0대1 석패를 원정에서 기록하는 등 은근히 버티는 힘을 보여주는 경기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볼 가치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나 스코어를 나름 좁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구성 자체가 베로나를 압도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베로나가 강호들을 상대로도 원정에서 생각보다 잘 버텨보는 경기가 있기는 했는데 공격력에서의 난조 때문에 버티기 이상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인테르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시노네와 몬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4위 무패 승패패입니다. 프로시노네가 몬차를 상대로는 좀 열세입니다. 슈팅을 많이 기록하는 특성이 있어서 무득점으로 물러나는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결국 그만큼 슈팅을 많이 내주는 편이라 몬차에게도 실점 확률을 좀 높게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몬차가 다득점에 능한 편은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기는 한데 프로시노네도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몬차 이탈리아 1부 11위 패승패패무입니다. 몬차 입장에서는 일단 7위 이하를 상대로는 실점 커버가 되면서 상당히 괜찮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해당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몬차 입장에서도 중앙에서의 찬스 메이킹이 자유자재로 되는 팀은 아니다 보니 최전방이 힘을 얻기에는 한계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때문에 지지는 않지만 잘 이기는 팀은 아니라는 평가도 꽤 유효할 것입니다. 일단 몬차가 기본적으로 프로시노네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앞선다는 점은 명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생각해야 할 것은 득점력일 것입니다. 중앙에서 자유자재로 찬스를 만드는 성향은 아니다 보니 몬차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지지는 않더라도 이기는 경기를 아주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닙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럴과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 잉글랜드 2부 15위 무무승승승입니다. 페이스가 꽤 좋기는 합니다. 특히 경합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이나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이 생각보다는 좋은 양상입니다. 다만 박스 타격 능력이나 공격을 할 때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결국 꾸역승 성향이 강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레스터를 상대로도 최근에는 1승 4패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격력에서는 차이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레스터 잉글랜드 2부 1위 승승무승승입니다. FA컵에서도 주전들을 제법 투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미 입스위치가 최근 부진하면서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0점으로 벌어지면서 컵 대회에서도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란미어와의 컵 대회에서도 주전인 듀스버리 홀이나 바디를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럴의 수비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미럴을 꽤 잘 공략하기도 했고 텐백 양상의 팀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쥐면서 돌파를 결국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박스 타격 능력이나 최근 전적으로 봤을 때 레스터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미럴의 수비 능력은 감안해야 하나 레스터가 리그 내에서도 이런 유형의 팀들에게 승점을 빼앗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레스터가 이제는 컵 대회에서도 나름 힘을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레스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선더랜드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더랜드 잉글랜드 2부 6위 패패승무승입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2위 입스위치이기는 하나 선더랜드가 타이니어 더비 숙적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뉴캐슬이 원정에서 약세라 2부에 있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라이벌을 꺾겠다는 의지를 더 불태울 것입니다. 물론 선더랜드의 현재 페이스가 좋다고는 하지만 뉴캐슬에 비해서 박스 타격을 하는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폼이 좋지는 못하다는 점이 걸리기는 합니다. 뉴캐슬 잉글랜드 1부 9위 승무패패패입니다. 리버풀에게 패배를 기록합니다. 0.7이라는 기대 득점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삭, 고든 등은 나름대로 할 것을 했으나 결국 지쳐버린 수비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는 10-11 시즌 이후 가장 높은 단일 경기 기대 득점을 허용했을 정도입니다. 트리피어가 인터뷰에서 폼이 떨어진 것을 느낀다고 밝히는 등
얇아진 뎁스와 일정의 까다로움이 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더랜드가 뉴캐슬의 숙적이라서 불가사의한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캐슬의 공격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는 해도 수비는 지친 기색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캐슬도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100%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 2.5를 찍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피파 랭킹 23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일단 이라크를 상대로는 조별리그에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올 상대를 잘 돌파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유럽파들이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강인은 아예 늦게 합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반전에는 좀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반부터 극복하기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세부적인 전술 역량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 피파 랭킹 63위 페페무승승입니다. 생각보다 전력이 꽤 단단합니다. 특히 미드필더진과 수비가 상당히 괜찮고 이를 바탕으로 카사스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걸프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스타트를 상당히 잘 끊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카사스 감독이 꿈꾸고 있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것은 전력상 어렵습니다. 다만 잠그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유럽파들이 늦게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도 생각보다는 중원과 수비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더 2.5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전반전부터 골을 마구 넣기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의심되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레인과 호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레인 FIFA 랭킹 86위 승무패 승패입니다. 은근히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가면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변을 만드는 빈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인데 실제로 최근 카타르를 상대로 2대1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인구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태생의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피지컬적인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 호주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 피파 랭킹 25위 무패승승승입니다. 다양한 전술을 쓰는 편이나 일단 1순위의 플랜은 피지컬을 내세운 공격입니다. 타겟터 듀크는 일단 선발 고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 덕분에 신장에서 큰 차이가 있는 동남아시아 레벨 팀들은 상당히 잘 잡아내는데 문제는 피지컬에서 동률인 팀을 만나면 제법 고전한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레인을 상대로도 1대0이라는 스코어로 겨우 이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피지컬적으로 호주에게 바레인이 뒤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피지컬이 1순위 플랜인 호주 입장에서는 바레인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도 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레인이 은근히 지키고 한 방으로 재미를 본 적도 있고 이따금씩 이변을 만들어내는 저력 자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